많이 먹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은 모자란 상태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만 주로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게 당뇨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그 아가씨들은 거의 다 입에 단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맥질환이라고 해서 치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당뇨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위산을 이제 그 분비를 자극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산이 이제 제대로 분비 안 되니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로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주로 이제 그 빵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달콤한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이제 당뇨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예방에 좋고, 그다음에 변이 안 나올 경우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 식이섬유 중에 헤미셀룰로스 같은 것들은 장내 세균의 먹이로 다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에서는 볼 때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느냐 안 하느냐가 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모발 내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 넘어갔을 때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들어보시면 그냥 큰 오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위는 10까지 들어가는데 3.3에서 10인데 그게 정상 범위라고 하고 있지만 8.5 이상 넘어갔을 때는 탄수화물을 좀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먹는다고 해요. 절대 자기는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누가 봅니까? 절대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먹는 것을. 근데 자기는 거의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안 먹으면서 살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살이 찌지. 어떻게 안 먹는데도 살이 찝니까?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게 입에서 사르르 녹는 거 몇 개를 먹으니까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그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으로 다 쓰여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미용에도 굉장히 그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성분들 보게 되면 그 여름에 민소매를 입어야 되는데 팔 뒤가 닭살처럼 이렇게 도들도들 돋고 이러는 것들도 지방산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지방을 보통 우리는 리피드,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이란 단백질, 탄수화물과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1g에 9kcal의 열량을 내고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체내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오메가3나 오메가6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성으로서 강해서 그 물에 잘 녹지 않고 이게 지방세포에 저장을 해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뚱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마스터셀에 저장하는 능력은 50대까지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체중이 어떻게 사람이 200kg, 300kg 나가느냐, 많게는 400kg까지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지방세포에 그만큼 늘어나서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하고 지방산하고는 어떻게 다르느냐, 이게 똑같이 혼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하는데,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건 없어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칼복실산이 COO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방은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실온에서는 홑이라고 하는 것은 실온에서 고체고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온에서 액체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메가3나 오메가6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오일이죠.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지방을 이제 소화돼서 지방을 소화하는 것은 리파제라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서 저거 합니다. 근데 이 트리글리세라이드에서 리파제가 작용을 하면 패티애시드 지방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이런 상태로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겁니다. 담즙산에 의해서 유화제로부터 나와서 이 에스테르 결합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나가는 게 여기 요거 빠져나오고 또 여기서 또 빠져나오고 OH 붙고 이런 상태로다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운송기관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리포 단백질, 그러니까 HDL, LDL이라고 하는 것이 리포 단백질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각 기관에 운반되는 게 LDL, HDL 이렇게 운반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 혹은 지방산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베타옥시덴이라는 지방대사계를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때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팻에서 패티애시드 그러니까 패티애시드로 해서 피루베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베타 4번을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그 패티애시드 바이오 신테시스 합성하는 거를 패티애시드를 합성하는 거라고 불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프로테인이나 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한꺼번에 대사가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